네, 안녕하세요. 아공합의 유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 네. 출시 1차 시험 끝나고 만나는 강의네요. 2차 강의를 해가지고 이미 막 정시 1차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느낌이. 네, 그래서, 일단 먼저 한 가지는, 너무 당황했겠다. 너무 안쓰럽고, 또 하나는 너무 미안하고.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잘 안내를 해드렸으면, 논술도 더 완벽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분석을 하고, 네, 전공도 더 암기를 해서, 좀 안심하고, 시험장에서, 결석. 자, 결석 1호. 들어와요. 결석 2호. 빨리빨리 들어와요. 결석 2호. 당신들은 오늘 협동학습 팀에서 배제가 돼요. 네, 자, 빨리 앉으세요. 괜찮아요. 자, 오늘 1교시가 OT니까요. 네, 결석 1, 2호 뭐 계속 들어오실 텐데, 이제 앞으로는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늦게 오신 불이익은, 네, 직강반 선생님들께서 안내를 하세요. 네, 자, 다시 원점으로 와서요.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문제 보면서 많이 당황하셨겠구나. 그래서 마음도 너무 안 좋았는데요. 그걸 기반으로, 네, 하반기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 정시에 꼭 좋은 결과를 다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되게 속상하고 기억이 안 났던 것들, 이러한 것들, 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출제를 했고 너무 근데 미안한 게요. 항상 미안하게 생각해요. 적중률이 상당히 높게 나와서 어이가 없죠, 선생님들. 네, 나는 못 썼는데 쟤는 적중을 했대네, 막 이래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강의 특성상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분석표 드리고 답도 내보내 드릴 텐데요. 어쩔 수 없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올해 목표를 이제 하반기 목표를 잡았어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네, 적중률과 합격률을 일치시켜보자. 그 적중률이 보통 몇 프로죠? 97, 8%래요. 분석하신 조교님이. 네. 자, 그러면, 네. 전원을 다 합격을 시켜야 되는 거죠? 네. 더 노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한 건 그걸 기억나게 하는 강의를 좀 더 해야겠구나. 그래서, OT 때 설명을 좀 드리는데, 여러 가지가 좀 보완이 돼서 6, 7, 8월에 강화해서 강의하고, 올해 좀 안전하게 정시는 잘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되게 많이 주세요. 답을 좀 빨리 달라고. 논술의 경우에는 답이 있어요, 이미. 문제지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논술 중핵 단어가 뭐예요, 교수님? 계속 문제가. 유아 안전교육입니다, 여러분. 자, 유아 안전교육이 중핵 단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지도,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관련해서 멘토링 과정. 그래서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셨나 봐요. 네, 유아 안전교육이 맞고요. 당황스러워. 지금,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답을 올리시고 계시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제 답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저보다 먼저 강의를 하신 훌륭하신 교수님들께서, 특히 이제 논술의 경우에는 모범 답안이 우리 반에서만 나가기 때문에 내보내드리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전공의 경우에 특히 A형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B형의 서술형 정답. 네, 이 서술형 정답이 지금 학원가 교수님들의 답이 다 다른 걸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반에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서술형은 채점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고. 왜냐하면 다 답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수집한 교수님들 자료가 한 4-5가지 되는 것 같은데요. 거의 다 서술형은 정답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다양한 강론서를 이제 추가로 보고 또 교수님들의 견해를 참고해서 선생님들이 이왕이면 안전하게 채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수습 과정을 조금 지금 밟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2차 반부터 일요일 반부터 그다음에 우리 수요일 반 이렇게 자동교육반과 그다음에 2차 반에서 배부해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숙제해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직접 채점하실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좀 잡아드리면 논술의 경우에는 이미 정답이 있기 때문에 내보내드리는 답안을 근거로 내용이 벗어나지 않나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반의 경우에는 제가 가채점을 하니까 채점을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인강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제출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출을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어디로 제 이메일로 보내
보내셔야 될 것 같아서 비공개 자료여야 되니까 그래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 만약에 제출 못하고 본인이 점검하시는 분들은 논술은 답의 방향이 벗어나지 않았나만 점검하시면 돼요. 똑같이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공의 경우에는 A형은 정답이 다 있어요. 네, A형은 단답식으로 정답이 있고 그리고 A형은 두 문제 정도 한두 문제 빼고는 다 기출해서 중획으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A형은 다 맞아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예상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출시는 다수생들이 같이 많이 본 시험이기 때문에 다수생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준비한 사람들의 장점은 중획은 다 외우고 있다라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죠. 봤던 걸 계속 보니까 학원가는 중획 위주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A형은 그렇게 가채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B형의 경우에는 정말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네,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요, 생각이. 이렇게 문제를 꼭 출제하셨어야 했는가,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이 좀 있고요. 출제 경향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 모든 시험에서는 예측이 가능한 시험 문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런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변이 있으면 좀 문제가 있는데, 이번은 사실 임용시험에서 이변이 생긴 거죠. 특히 2012 이전 문제 유형으로 좀 많이 가버렸어요, 문제가. 그래서 B형의 경우에도 기출에서 나왔던 거 답은 다 맞으시면 돼요. 그래서 A형, B형 기출에 나온 거 다 맞아야 돼. 이 정도만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B형의 주관식은 학원가 교수님들이 다 다른 답을 다양하게 내놓으신 것처럼 중요한 건 우리의 문제 정답이 아니고요. 사실은 출제자의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정답을 어떻게 작성해서 이렇게 채점해 주세요라고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대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B형의 서술형은 채점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B형의 서술형은 정답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뭐 요런 정도를 써야 될 것 같아요라는 코멘트 정도로라도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정답이 조금 정확하지가 않아서 불필요하게 우리가 채점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기준 말씀드렸죠. 논술은 안전교육으로 안 써도 괜찮아요. 뭐 안전지도로 쓰고 멘토링으로 쓰더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서론하고 결론은. 본론에서 요구한 내용은 제시문에 이미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답을 안 벗어나면 내용 점수가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고, 특히 올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반 선생님들은 형식을 좀 배웠잖아요. 조금 기대를 하고 있자고요. 아주 조금만. 네, 이런 경우에는 형식 배운 답안지의 점수가 객관적으로는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 어렵다고 느낄 때는 합격 커트라인 점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올려서 주는 경향이 있어요, 채점에서. 그래서 단순히 답안지로만 채점하는 게 아니고 전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완성했느냐를 보면서 채점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반은 논술에서는 형식 배운 거 조금 기대할 만하다. 근데 이게 조금이다, 많지가 않다. 그 다음에 전공의 경우에는 기출문제 나온 거, 네, 알고 있는 거 틀리지 않았으면 된다. 나머지 서술형은 기다려야 한다. 이게 객관적으로 제가 한 2주간 분석하고 앞으로 또 분석하면 변경될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의 분석이 선생님들께 드릴 수 있는 답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하게 다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바람에 너무 당황해서 많이 못 쓰신 것 같아요. 오히려 알고 있는 거를 못 써서, 그쵸. 그 서술형 쓰느라고 알고 있는 걸 못 써서 되게 많이 실망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특히 지금 일요일에 2차 강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시 종합반 들으시는 분들은 2차가 선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갔다 늦게라도 오셔서 2차는 가급적 직강으로 좀 수강을 하세요. 그래서 집단 레슨 위주의 개인 레슨을 진행하고, 지난주에 이미 팀을 구성해서 이번 주부터 이제 강의 끝나고 나면 직강에서는 팀별로 지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해당 지도가 너무 좋아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강의는 별로 안 중요해요. 온라인 강의
강의는 제 강의가 아니어도 교수님들 강의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실전 지도는 저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반 선생님들은 그런 저를 조금 더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강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숙제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1차 때문에 2차를 해야 될까 이렇게 포기하신 분들은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019 추시에 대한 안내를 좀 드렸어요. 자, 궁금하셨던 내용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예시 답안, 논술 답안, 전공 답안은 다음 주부터 전체적으로 유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숙제해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본 강의 중에 숙제 안내해 드릴게요. 자, OT 자료는 첫 번째 1번 자료만 꺼내 놓으시면 돼요. 2번부터는 2교시에 진행을 하는 논술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볼게요. 아니네요. 네, 다 같이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료 먼저 설명할게요. 헷갈리네요. 자, OT 자료 잠깐 옆에다 놔두시고 2번 자료는 우리가 논술반에서 같이 공부할 2교시에 만나는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료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2019 추시 논술 문제입니다. 네, 비포 사이즈. 써놔야 돼요. 다음 주까지 숙제예요, 선생님들. 네, 우리 수요일 반 선생님들도 필수 숙제. 저는 추시에 안 들어갔다 왔어요 하시는 분들도 필수 숙제라고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논술 문제 분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료 초고 작성하시고요. 자, 시험장 다녀오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시험장에서 쓴 초고를 옮겨오시면 되고요. 2차 반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2차 반에서만 2차 반에서 아니구나. 미안해요. 그냥 양반에서 제출합시다. 왜냐하면 출시 결과에 따라서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2번 제출을 하세요. 복사해서 제출해도 괜찮아요. 쓰신 거. 네, 그게 낫겠네요. 자, 그 다음에 원고지 답안지는 역시 시험장에서 쓰신 대로 제출하시고, 시험장 안 다녀와 분들은 직접 풀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제출을 하세요. 그래서 개인 상담할 때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원교육과정 A형 역시 문제 푸시고, 제출해야 되는 거는 7번 자료예요. A형 답안. 보이시죠? 그래서 두 쪽 자료로 답안. 그래서 2차 반 선생님들은 2개씩 하나 쓰고 복사해서 하나 더 제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다음에 B형입니다. 유치원교육과정 B형 문제 푸시고, 그다음 역시 답안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안 제출.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2차 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2차 반에서 채점을 먼저 하게 되겠죠. 일요일이니까. 그리고 우리 자동교육반 정시 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수요일날, 직강 선생님들은 수요일날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채점을 학원에서 하고 1대1 만남을 당일날 할 거예요. 됐죠? 네, 1대1 만남을 할 자료니까 직강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하기 힘들어요 하지 마시고 가급적 꼭 합시다. 가급적 꼭 합시다. 강의 앞에 설명드렸어요. 90 몇 프로의 적중률을 합격률로 만들고 싶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합격률로, 네, 올해 90% 이상 우리 반 다, 그러니까 내년 대비 분들을 제외한 90% 이상은 다 합격할 수 있도록 정시까지 최선을 좀 다해보자고요. 그래서 쓰기 싫더라도 한 번 더 써가지고 내세요. 네, 한 번 더. 그리고 안 가봤기 때문에 이거 지금 풀어도 되나요? 네, 반드시 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원래 오늘 추시 대비 안 하시는 분들도 정시 대비 분들도 문제 푼 거 가져와 주세요라고 부탁은 이미 드렸었던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꼭 한번 풀어서 예상답 해서 채점 한번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주까지 준비물이고요. 지금 본 강의는 논술 강의, 그 다음에 누리 강의, 개론 강의 OT예요. 1시간짜리. 그래서 우리 직강 선생님들께서는 이 강의만 들으시면 안 들으셔도 되는 거죠. 나머지 OT 강의를. 네. 그리고 우리 인강반 선생님들도 한 번만 들으시면 되죠. 그래서 해당 강의 한 번만 듣고, 오늘은 선생님들이 직강반이 그래서 되게 좋을 게 일찍 끝나죠, 강의가. 막 이러시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죠. 네. 아까 OT 때 말씀드렸죠. 적중률이 90% 이상이면 합격률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쵸? 네, 아니에요, 선생님들 다 붙은 거예요? 혹시? 제가 이렇게 지난 2차 때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게 좀 갭이 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올 정시 때는 조금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늦게 오신 분들은 이제 결석생으로서 오늘 팀에 참여를 못 하시게 되는데요.
네, 첫날이라고 늦게 오셨어요. 10시 수업이거든요, 우리가. 근데 막 그 대부분 반 이상이 늦게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네,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답니다. 불이익을. 그래서, 6, 7, 8월에는 협동학습 팀을 할 거예요, 직강반에서. 네, 그래서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출시 때 우리가 조금 씁쓸했던 거를 달달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팀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OT는 한 번만 들으시면 된다는 거. 직강반은 일찍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협의해가지고 협동학습 팀 구성을 좀 하려고 해요. 인강은 그 평가에서 팀 구성을 했어요, 지난주에. 네, 인강은. 그래서 직강반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성적이 필요한데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할지를 선생님들하고 좀 협의를 좀 할게요. 그래서 성적을 내세요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겠지만 내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6월달 공부를 좀 열심히 하자고요. 네, 자, 제가 너무너무 나빴잖아요. 선생님들을 시험장에서 당황하게 만들었잖아요. 다 잘 가르쳤으면 선생님들이 안 당황하고 되게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반성하는 의미로 쪽지 시험도 강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물도 강화할 거고요. 그거는 직강, 인강 공통으로 나가는 자료고요. 직강반은 암기를 강화할 거고요. 암기 해야겠더라고요. 별표 해주면 뭐 할 거야, 그죠? 예, 그 나의 별은 의미가 없다는 걸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되게 기분 좋았었어요. 법이랑 장학자료랑 이러한 것들이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서 더구나 막판에 이렇게 별해드리고 이래서 특히나 별만 좀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는 되게 기분 좋게 문제를 보면서 이거 가지고 당락이 결정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약한 게 이제 장학자료랑 법이거든요. 그래서 논술을 보고 막 되게 기분 좋았어요. 와, 그 다양한 기억나시죠? 그 논제를 함축할 수 없는 두세 가지 논제 가지고 우리가 찾아보고 뭉퉁그리는 용어도 만들어보고 이럴 때는 뭐 유아교사죠. 막 이런 것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논술 문제를 보면서 우리 반을 위한 논술이구나. 그러고 막 제시문에서 찾아 쓰는 거였잖아요. 또 유치해서 쓰는 것도 알려드렸죠. 그래서 때가 왔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제시문이 됐다 복잡하잖아요. 제한 조건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때가 왔구나 우리 선생님들이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저 혼자의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더 잘 안내할게요. 시험장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계속 알면서 지도를 하는데도 또 못 지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OT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공부해요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잘 안내할게요. 잘. 네, 그리고 반성해서 더 많이 강화해서 강의를 좀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적어도 시험장에서 낭패감은 좀 갖지 않게 해야겠다.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제가 이렇게 처음 프린트해서 볼 때 폰으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올라오자마자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보면서 느낀 게 되게 답답했겠다. 시험장에서. 네, 논술도 그랬고 교육과정 비형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나중에 문제를 보면 별게 아닌데 시험장에서는 진짜 별거로 느껴지잖아요. 지금 보면 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읽으면 이거 답이 있는 거였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비형도. 비형의 경우에 상식적으로 쓰면 답이 될 게 되게 많았어요. 서술형이. 그래서 그 시간에 읽어만 내면 되는. 그런데 심지어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응용도 잘하세요. 함정일 거야 이러면서 이거는 꼬운 걸 거야. 꼬운 문제가 없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내 불찰이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안내를 할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적어도 시험장에서 속상하지 않게 네, 몰라서 못 쓰는 건 상관없는데 문제가 변형돼서 시간이 모자라서 답을 못 쓰고 비형은 많이 그랬대요. 특히 서술형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제가 강의 때 설명드렸잖아요. 아는 거 먼저 단답을 다 써놓고 그리고 모르는 걸 도전해야 한다. 근데 이거를 당황하면 바뀌거든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다고 톡이랑 막 계속 와서 속상하다고 교수님이 그 얘기 해줬는데 자기가 서술형에서 그러니까 A형을 잘 본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A형을 잘 보다 보니까 B형에 욕심이 더 많이 생겼었대요. 그래서 그 단순한 기초 그 문제 푸는 전략을 놓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네, 그 모의고사 반에서는 막 그런 이상한 문제들도 내가지고 선생님들이 시간이 없을 때 전략도 연습할 수 있게 네, 만반의 준비를 할게요. 그래서 6, 7, 8월 달 우리는 그 몬테소리의 교육적 용어로는 자동교육반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준비된 환경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제 자기 수정적 교육이겠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자기 수정적 문제를 가지고 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익혀나가는 과정인데요. 근데 올해 6, 7, 8월은 조금 다르게 강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년도까지는 강독으로 선생님들이 막 그 만점 이론을 왜 안 해주셨어요? 막 이래요. 막 98% 다 나왔다고 또.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 네, 전체를 보고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만점 이론 작년도 강독까지 작년도엔 강독의 횟수가 한 8번 됐었거든요. 그래서 6, 7, 8월에 문제풀이 때는 조금 수월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추시 대비 때문에 겉핥기식으로 계속 공부를 했잖아요. 중핵 위주로. 그래서 좀 깊이 있는 지엽적인 내용을 6, 7, 8월에 할 겁니다라고 미리 안내를 드렸어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6, 7, 8월에는 조금 더 지엽적인 내용 가지고 선생님들이 또 공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부족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당황하게 한 게 너무 미안하고요. 그런 반면에 그만큼 더 열심히 같이 할 수 있는 거 고민해서 열심히 같이 공부해서 올해 정시에 안정적으로 그 목표점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수님이 왜 추시를 얘기 안 하지? 이미 추시 끝났잖아요. 네, 추시는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예측 불허라고 말할게요. 카페에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카페에 막 점수들이 올라와 있대요. 논술은 몇 점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전공은 뭐 70점 받았고요. 논술은 18점 받았어요. 막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요. 네, 미안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채점이. 네, 전문가 입장으로 보면,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의 답안을 보지 않는 한은 절대 불가능하다. 특히 예측이 불허하다. 이 얘기는 한편으로는 열심히 2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기도 해요. 미리 섣부르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 또 하나는 또 미리 붙었다고 열심히 기대를 너무 많이 높여놓지도 말어라. 네, 어떻게 논술이 막 17점, 18점이 채점이 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매년 우리 선생님들이 발빠른 분들은 채점을 막 해서 올리셔요. 근데 교수님들 쉽게 설명 지으면 그 많은 교수님들의 주관식 답이 다 다른데 어떻게 70점이 넘을 수가 있을까? 교육과정 채점이.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좀 벗어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귀 닫고 눈 닫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귀 닫고 눈 닫고 본인 공부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불필요한 소문에 마음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보면 가라앉잖아요, 마음이. 그 사람 점수 보면 85점이거든요. 대부분 지금 올려놓은 점수들이 보니까, 상위 68점에서 70점을 전공 점수라고 하고, 우리 반 2차 반에서도 점수를 내신 분들이 계세요. 채점해가지고 미리. 논술도 본인들이 18점이라고 막 단정 지어서 올리셨는데, 불가능해요. 죄송한데. 근데 그거 보고 떨어졌다, 붙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본인 공부하시고, 그 답안 나눠드리면, 그래서 전체 채점 못해요. 주관식 때문에. 그래서 객관식이 얼마나 틀렸나 맞았나 정도만 우리 반은 아마 채점하시게 될 거고, 논술의 경우에는 답이 얼마나 벗어났나 안 벗어났나만 제가 채점을 할 거예요. 답이 많이 안 벗어나면 17점 이상은 기대할 수 있어요. 답이 안 벗어나면. 네. 근데 답도 벗어나고 내용도 어려우면 17점은 꿈도 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특히나 논술은 지금 답을 시중에 내보낸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채점을 작년도에 본인이 이렇게 썼으니까 몇 점 받았어. 이렇게 가채점을 하시거든요. 보통 우리 선생님들이. 근데 작년부터 그 채점 점수가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미리 채점하거나 떠도는 점수 때문에, 소문 점수 때문에 당황하지 말자. 네, 우리 반 선생님들은 추시 2차 대비 열심히 따라오시고요. 1차 공부에 무리 없도록 지금 스케줄 만들었거든요. 열심히 따라오시고, 대신 안 하면 붙고 나서 실패해요. 선생님들 붙고 나면. 7월 1일 날 발표가 났는데 내가 됐어. 안 된 줄 알고 안 했거든요. 보통 많이들 그러세요. 의화선생님들이. 특히 인간선생님들은 잘 귀담아 들으세요. 직강은 제가 협박을 해서라도 다 하게 할 거니까. 네. 왜냐하면 2차는요. 추시가 아니어도 해야 돼요. 선생님들. 네. 그리고 6, 7, 8월에 2차 무료 특강 선물이 있었잖아요. 네. 2주 동안 할 거거든요. 왜 하겠어요. 굳이 바쁜 때. 꼭 필요해요. 그리고 2차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1차를 안 붙으면 인생이 끝난 걸로 아는데 정시가 있고 정시에 2차에서 뒤집기가 가능하다면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전에 못 오셔서 10시부터 하니까 못 오시는 경우에 말씀드리면 도움을 주세요. 조교님들께서 학원에 요청드려서 오후에 오셔가지고 실기 레슨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차 대비 꼭 하고 계세요. 참여할 때는 몰라요. 내가 어느 정도 하는지. 근데 발표 나면 확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도 안 받은 분들하고 같이 하시게 되거든요. 발표가 나면 약 뭐 30명 정예 멤버 이렇게 선착순 마감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오면 우리 반 선생님들이 다 오시면 좋지만 그렇지도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지도를 못 받고 오신 분들하고 내가 경쟁을 하면 내가 우월한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4주라는 의미는 앞으로 3주밖에 없어요. 한 주는 숙제도 없었잖아요. 우리 그죠? 자소서 쓰고 시험 문제 풀어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자료 읽어가지고 오는 거 2차 방은 그거 말고는 한 주는 2차 실기 숙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작년까지 강의 들었던 분들이 2차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올인해서 강의를 했지만 지금은 1차 준비로 2차를 하기 때문에 올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분, 20분 투자하면 되는 연습을 하면 되니까 2차는 꼭 포기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채점도 미리 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안 맞추면 안 되는 것들만 맞췄으면 기대하고 열심히 2차 준비하세요. 그리고 안 맞추면 안 되는 것들이 틀렸더라도 서술형에서 유능하신 분들이 계세요. 직관적으로 서술형을 쉽게 잘 풀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게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서술형은 단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비슷하면 다 정답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0점 몇몇 점이 나와요. 거기서 점수가. 선생님들이 쓴 게 답이 아니라고 그어지는 건 아니에요. 서술형은. 필요한 게 좀 있으면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해요. 채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단답을 조금 더 틀렸더라도 서술형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2차 하자, 2차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문제가 그렇지가 않고 답이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점수 좀 잘한 사람만 2차 하세요라고 했다가 채점이 달라서 네, 잘 점수 좀 안 좋았어요라는 분이 합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2012까지는 매년 그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예측하는 점수와 나오는 점수가 상이하게 달랐어요. 근데 B형 문제 일부가 2012 문제랑 거의 똑같아요. 2012 이전 문제들. 그러니까 채점이 조금 애매한 것들. 느꼈죠? 애매하다 이거. 그러한 것들이 다 그런 채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니까 꼭 좀 2차 하세요. 선생님들 꼭 2차 하셔요.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자 6월, 7월, 8월 달에는요. 6, 7월, 8월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1차를 어떻게 마무리 짓고 가느냐가 중요해서 6, 7, 8월 OT이긴 하지만 추시 1차에 대한 안내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추시 종합반 들으신 분들 중에 추시 대비가 아닌 분들도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반드시 2차에는 참여를 좀 하십시오. 네. 그래서 2차 반은 문의를 좀 주시는데요.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는 이론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늦게 오셔도 이론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기 강의만 들어오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 내용도 못 들었기 때문에 연습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장점은 팀으로 운영을 하니까 팀이 공부하는 걸 같이 배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실기 강의는 직강에서만, 그러니까 직강반 선물이죠. 네, 그래서 인강과 직강 공통점은 수강료에서 똑같은 점은 이론 강의는 똑같은 내용이고요. 직강으로 오시는 경우에 이왕 오셨으니까 일요일이니까 선물로 4시간 지도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 안에 저녁 시간이 짧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1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점심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교회 갔다 오시더라도 늦어도 1시까지 오실 수 있다면 이론을 듣고 실기 연습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새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금액을 좀 고려해야 되니까 조금 갸웃해야 되지만 종합반으로 신청해서 무료로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절대로 그 아까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인강 들으면 되죠? 아니에요. 2차는 제가 원래 인강을 안 하는 이유는 성장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실전 지도가 제일 중요해요, 2차는. 그래서, 우리 7월 1일 발표 나면 인강이 아예 없잖아요. 실전 지도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반은 이론을 백날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화면으로. 그걸 가지고 내가 실전을 해야 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수험생들한테는. 즉, 1차 강의처럼 공부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정시를 위해서도 2차 추시는 중요하고, 추시 종합을 위해서도, 추시반을 위해서도 2차는 중요해서, 2차 강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난 OT 놓치신 분들은 이번 주부터 꼭 합류를 하세요. 물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팀으로 운영해서 적정하게 유지할 만큼 더 안 오시면 사실 지도교수 입장에선 편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기를 정보가 없어서 놓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힘들더라도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오실 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면 인강 들으시고 오셔야 되고 인강 안에서 숙제가 나갔어요. 자기 성장 속에서 써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숙제 기출문제 정답 쓰는 거는 똑같아요. OT 숙제하고 그러니까 자기 성장 속에서 하나만 더 써서 서류 봉투에 담아서 거기에 이제 신상 정보가 다 들어가요. 학교라던가 경력이라던가 그래서 담아서 밀봉해서 지역 그 다음에 이름 써서 다음 주 일요일까지 가지고 오시면 돼요. 직강반의 경우에. 그래서 그 직강반의 경우에 원래 이렇게 지도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지도하려고 안 했거든요. 그냥 2차 사주 과정 동안 편안하게 선생님들 수강료만큼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근데 1차 출시 시험이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예상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최대한 지금 매진을 해야겠다. 2차에. 그래서 운이 좋아서 붙은 사람들은 1차에 운이 좋아서 붙은 사람들이 2차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1차 출시 선생님들 시험을 위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2차에서 좀 강화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2차 팀 지도도 들어가고 팀 관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조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서 참여하실 수 있는 사람들은 참여하시고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사전 선행학습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실기 일부, 그 다음에 질의응답, 이러한 것들을, 지난주에 팀으로 전체가 다 했어요, 그룹으로. 근데 이번 주에 일요일에는, 개별적으로 평가해서 팀을 짜서, 네, 늦게 오셔도 괜찮아요. 합류하실 수 있도록 늦게 오셔도 다 이렇게 넣어드려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니까, 꼭 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6, 7, 8월 강의, 정시 대비 강의만을 위한 분들은 조금 많은 이야기를 왜 추시 얘기를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역지사지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정도는 충분히 들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서 네, 불가피하게 개강날 추시 정리까지 좀 같이 해드렸어요. 자, 이제 한 가지 자료만 보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6월, 7월, 8월은 앞에서 언급한 몬테소리가 강조하는 자동교육반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론을 기반으로 문제풀이로 진행되는 반입니다. 그래서 강의 일정을 좀 같이 볼게요. 1쪽 보시면 돼요. 자, 교직 논술은 예상 문제 1쪽 맨 위에 유아리 유아교육과정 바로 밑에 보시면 돼요. 자동교육반은 12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직 논술 예상 문제, 그 다음에 전공 과목별 문제 풀이가 들어갑니다. 자, 그 밑에 합격 전략은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건 강의를 열공하면 돼요, 강의 시간에. 네, 또 하나, 공부 계획서 숙제를 좀 제발 하십시다. 네. 자, 또 하나, 매주 복습 문제로 실력을 점검한다. 이 복습 문제가요, 쪽지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주 쪽지 시험을 볼 거고요. 쪽지 시험은 선생님들이 문제풀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 필요는 없어요. 쪽지 시험은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거 위주로 제가 출제해서 네, 쪽지 시험 시간을 좀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직강은. 네, 인강의 경우에는 업로드 해드리니까 다운받으셔서 시험 보고 채점하시면 되지만 직강의 쪽지 시험 시작 시간은 9시예요. 네, 9시부터 쪽지 시험을 보고요. 일반적으로 20분 정도 시험 보시고 채점하시고 제출하시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한 것 중에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공부할 것 중에 어려운 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쪽지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쉬운 것들은 안 봐요. 어려운 거 위주로. 또 이번에 느낀 건데요.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개념은 좀 쓰는 연습을 계속 하세요라고. 기억나시죠? 네, 말씀만 드리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개념 정도는 쓰는 걸 좀 하셔야 됩니다. 나오면 개념이 1순위입니다. 뭐 이유가 그래서 정리해드렸죠. 마지막에 개념, 특성 쓰기, 그 다음에 이유 쓰기, 문장 이렇게 쓰는 법까지 해서 정리를 해드렸단 말이죠. 근데 역시 어려우셨다 그래요. 시험장에서는. 그러니까 문제가 그런 식으로 출제를 했죠. B형의 경우에. 그래서 그것도 보완해서 쪽지 시험 때 서술형 하나씩 쓰는 게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직강반은 인강반의 경우에는 업로드해드리는 자료로 문제 풀어서 채점을 하시면 되고 직강반의 경우에는 대부분 제가 항상 거들 거예요. 본인이 채점을 하고 서술형은 채점을 못 하시잖아요. 내용이 있는 거 정도만 체크하시고 걷어서 직강반의 경우에는 제가 서술형 문장을 좀 봐드릴 거예요. 같은 문제지만 서술형이 다 답을 다르게 쓰세요. 그래서 한두 문제 나와도 힘들었는데 B형에서 꽤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술형 쓰는 것도 쪽지 시험에 넣어서 보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반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강론서를 찾아봐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교수님 수업 자료에서 좀 많이 나왔는데 많아서 못 봤다고 해요. 뭐 이러면서 그 자료를 좀 빌려야 되나요? 아니면 특히 제 책 만점 이론서를 사야 되나요? 뭐 다양한 질문을 받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강의만 좀 따라오세요. 그 자료는 제가 만들어서 드릴 거고요. 또 만점 이론서는 가장 좋은 건 만점 이론서예요. 네, 많은 자료들이 들어가 있고 학원가에 있는 교재하고 좀 다르게 강론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매년 지금까지 거의 98% 이상의 적중률을 보이는 저서랍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거 못 봐요, 바쁘셔서. 네. 그래서 강독 강의 그거 해주세요. 작년도 수강생은 직강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인강 들었던 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못합니다 얘기 드렸어요. 강독 그렇게 해줄 때는 싫다더니 이제 또 그게 좋으신 거죠. 근데 이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자료 만들어서 내보내 드릴게요. 그래서 강론 찾지 마시고 지역적으로 한번 출제했다고 해서 또 지역적으로 출제하진 않아요, 쌤들. 네. 그래서 특이한 문제 한번 만나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안내해드리는 자료, 또 드리는 자료 공부하는 데 좀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준비하실 거는 이 정도로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예상문제 단원별 문제풀이 과정은 반복 이해 암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반복 이해를 위해서 직강에서는 팀을 조직해서 스터디를 좀 해볼 거예요. 제가 도입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못했던 게 하나 있는데 직강에서만 진행을 합니다. 직강 인강 차별이 아니에요, 쌤들. 별도로 제가 나눔 활동하는 거니까요. 우리 인강 가족들도 강의는 인강으로 듣지만 저 협동학습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 전화로 공지되어 있잖아요. 제 개인 전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수요일 날 오후에 9시까지 오시면 돼요. 그래서 참여하실 수 있는 게 직강분들이다 보니까 직강에서만 운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수강료에 없는 제가 나누는 봉사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인강생들도 강의는 인강으로 듣고 저도 팀 하고 싶어요. 이 팀에서 뭐 할 거냐면 이해를 위한 공부를 하나 할 거고요.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만 본인들이 만든 자료를 공유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암기를 위한 팀을 하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팀을 상반기에는 못했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문제 푸는 걸로 대체해드렸는데 재작년에 고시문 암기팀을 해봤더니 그 해에 고시문 거의 100% 합격했거든요. 고시문을 틀린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고시문 암기에서 합격한 사람들이 다른 과목 암기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시문 암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좀 잘하게 되면 다른 과목도 암기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또 같이 잘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출시 때는 다 대체 시험으로 봤는데요. 이제 6월, 7월, 8월까지 6, 7, 8월 3개월 동안은 선생님들 그 총론 암기를 목적으로 좀 갑시다. 그래서 저한테 들어오셔서 암기하셔야 되고 팀으로 짜드리면 팀으로 들어오셔서 제가 질의응답 질문 드리면 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통으로 다 암기를 하는 거를 암기팀, 그다음에 또 하나 이해팀은 선생님들이 콜버그라던가 셀만이라던가 이렇게 어려운 학자들이 있어요. 데이먼이라던가. 그래서 데이먼은 쉬운데도 불구하고 틀렸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러한 학자들 진짜 쉬워요. 자, 그래서 그러한 학자들에서 뭐가 문제일까?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 이해 못하는 걸 이해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못하나 봐요, 강의를. 왜냐하면 이론서 있죠. 그리고 강의 중에 이론의 중핵을 말씀드리죠. 그게 설명이거든요. 요약 단어를 말하지 않잖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핵을 다 말씀드려요. 그리고 기출문제 예시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면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려워요. 그래서 새로운 협동학습법을 하나 원래 이제
자주 했던 거죠. 논술반에서는 과거에. 과거에 논술 논제 조금 어려울 때 300명을 팀으로 나누면 이제 한 30팀 정도 해가지고 샥 해가지고 발표하세요. 막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논술만 했으니까 제가 할 수가 있었는데 전공을 하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의 시간 뽑느라고 바쁘니까. 근데 6, 7, 8월에 그걸 좀 해결할게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추시처럼 나오진 않아요, 쌤들. 너무 뜨악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공부를 시험 전년도에 나온 걸로 단답으로만, 전년도에 나온 걸로 지엽적으로만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를 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를 한 번만 더 믿으시고 안내해드리는 방법으로 이 협동학습팀은 9시부터 10시라 그랬죠. 수요일날 자율이에요. 강제가 아니고.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만 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해를 위한 팀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주별로 제가 바꿀 거예요. 선생님들을 인지 구조를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다 파악했기 때문에 선생님들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분은 정리를 잘하고 어떤 분은 이해력이 조금 더 발전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섞어드리면 정리하고 이해하고 하는 게 효과적이죠. 그래서 팀 구성하면 3명이 한 팀으로 한 1일 5분씩 개인 공부해가지고 하나 자료 만들어서 한 요만한 정도의 자료, 요만큼. 자료의 양은 한 요만큼, A4 용지 3분의 1도 안 되게끔 각 팀별로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시면 제가 팀 거 다 수합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수요일 저녁 때 9시에 강의 끝나면 이제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팀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해한 내용을. 그러면 제가 볼 땐 선생님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보통은 교수 용어로 이해를 못한다 그러거든요. 학습자끼리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구한테 그 셀만의 2단계가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거를 같이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각 파트별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각 파트별로 선생님들이 사회적 구성주의 입장에서 문제 푸는 거 이런 게 어려워요. 그래서 짚어드리면 요거 해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제가 짚어드리는 거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100% 적중할 수 있게 노력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나올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또. 왜냐하면 상반기에 그 어려웠던 거, 난이도가 높았던 것들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반기를 대비해서 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도 한 2, 30분 정도 안에 끝나요. 발표 시간은 2, 3분 정도로 해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연구실 들어오셔서 팀별로 들어오셔서 암기. 그러니까 고시문 암기를 총론 암기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9시부터 10시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개별 선택을 하세요. 자율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고요. 오전 9시에 쪽지 시험도 오전 9시부터 보는 쪽지 시험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공부 완성도,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대한 예습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됐는가를 볼 거니까요. 그래서 오전에 쪽지 시험은 필수로 참여하시고 9시까지 오시는 거 괜찮잖아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10시라 그랬더니 막 10시 반까지 와요. 사랑해요, 여러분. 네. 충분히 공감은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가정 문제, 아이 문제, 직업 문제를 늦게 오시는 건 괜찮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나 공부를 위해서 수요일을 비워놓으신 분들은 늦게 오시면 어떤 거예요? 늦게 오시면 태도가 어떤 거예요? 아니구나. 밤샜을 수 있다. 그지? 어제 밤샜죠? 오늘 여기 와야 되니까 공부한다고 막 열정적으로. 그쵸? 기출문제, 합격 족보 문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 다 풀고 있었죠, 어제.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얼굴을 안 쳐다봐 주네요. 자, 태도를 각자 점검하십시오. 네. 자, 잘하신 게 되게 많지만, 첫 강의 OT 때는 못하시는 거 위주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도 계속 못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반성하잖아요. 본인에 대해서는 진짜 뼈저리게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들. 내가 어떤 공부를 얼마나 부족했나.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근데 그게 한 번도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몇 년을 노량진에 있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OT 강의하면서 중간중간에 여쭤보면 스스로를 좀 돌아보세요. 스스로를. 네.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6월, 8월 자동교육반 12주 과정인데요. 논술, 개론, 누리 이렇게 하루에 진행을 하는 강의예요. 그리고 강의 시간이 길지 않아요.
않아요. 그리고 점심시간, 저녁시간 변동이 없어요. 이대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네, 잘 준비를 해가지고 오십시오. 네. 그리고 9시가 끝나면 10시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학습 팀을 운영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협동학습 팀은 자율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교재는 교직논술은 합격 비계 자료가 곧 나올 텐데요. 네, 이것도 좀 고민 중이에요. 꼭 필요한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텐데 합격 비계, 합격 족보 자료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교직논술 합격 족보는 9, 10월 달 모의고사 반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6, 7, 8월은 비계 자료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교재는 유아교육개론 합격 족보 문제, 그 다음에 합격 기출, 누리과정 합격 족보 문제, 그리고 합격 기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나머지는 다 서브 자료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자료는 문제를 드리는 자료였죠. 근데 이제 6, 7, 8월 자료는 새로운 내용의 자료가 들어갑니다. 새로운 내용의 자료. 상반기까지 선생님들은 법과 정책과 장학 자료를 다 받으셨어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강의 중에 만날 텐데요. 시작 공부로. 그래서 이제는 강론, 각각의 강론에 대한 보충 자료가 나갈 겁니다. 또 방통대 문제가 좋아요. 뭐 이런 얘기 나오시는데 방통대 문제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거를. 그러나 많이 안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문제 유형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방통대 문제를 막 소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자료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이제 방통대 과정 선생님들께서 공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의 중에 필요하면 문제 출처 밝히고 조금 제공해 주시면 안 돼요라고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용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이 다르지 않아서요. 그냥 우리 문제식으로 공부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또 루머가 여러 가지 소문이 있잖아요. 소문에서 방통대에서 많이 적중했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그래서 그 자료 필요하면 또 제가 가지고 들어와요. 방통대 쪽에 말씀드려가지고 좀 쓰겠다고 요청드리고 그리고 들어올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자료 수집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네. 자, 그래서 이 교재에 대한 설명하다가 이제 자료물 설명을 드렸고요. 합격 족보 문제집, 그 다음에 두 가지죠. 누리과정하고 개론. 이 정답은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누리과정 합격 족보, 유아교육개론 합격 족보를 구입하시면 돼요. 강의 중에는 이거 다 풀 시간이 없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해 못 하시는 것들을 잡아드릴 거예요. 6월, 7월, 8월에서는 우리가 반복을 많이 했다는 전제하에. 네, 그러니까 우리 6월 1일까지는 목표가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반복을 계속해 드렸어요. 그래서 또 강의도 막 교차 강의로 계속 열어드렸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그 질문 하시더라고요. 하반기에도 그거 해주시면 안 되냐고 좋았다고.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강의를 연 적이 없어요. 네, 인강을 그렇게 제 재산처럼 막 그렇게 막 나눠드렸잖아요. 사실 되게 많이 도움 받고 나눠드린 거예요. 제가 많이 부탁드리고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절대로. 왜냐하면 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저희 반에서만 사실 특별하게 교차 강의를 막 목표가 여러 번 보고 듣게 하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정 설명드리고 꼭 필요하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서 만들어낸 교수법이었고요. 6월부터는 그냥 인강이나 직강이나 한 가지 강의로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교차 강의 부분은 질문을 좀 많이 주셨는데 그 어렵다는 거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는 강의를 많이 듣는 것보다는 개인 학습을 많이 하셔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면 많이 반복했어요, 선생님들. 강의를 다 들으셨다면 진짜 반복 횟수는 많은 거예요. 근데 왜 답을 못 썼냐면 기억이 안 나서 그러겠죠. 그래서 그거를 암기하는 또 이해하는 시간으로 6, 7, 8월에 공부를 하자고요. 자, 그 밑에 2차 대비는요. 2차 대비는 6월, 8월 중에 2주간 특강을 할 거예요. 원래는 1시간씩 12주에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출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또 기간상 6, 7, 8월은 문풀, 이론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서 또 효과면에서는 시간상 몰아서 하는 게 2차는 또 좋아서 2주 정도 날 잡아서 공지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강의는 지금 1월 원래 몇 월에 하는 거였죠? 3, 4, 5월 달? 3, 4, 5월에 하는 거여서요. 3, 4, 5월에 직강으로 들었던 분들은 지금 인강으로 들으셔도 무조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강에서만 진행되는 강의고 촬영이 없는 강의죠. 그래서 별도로 2차 대비는 출시 시험 전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럼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자, 그리고 또 정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추시시험 전에 준비해서 추시시험장 가는 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러면 진짜 반두라의 관찰학습의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선배들 영상 아무리 많이 봐도요, 그 감이 안 와요. 직접 봐야 돼요, 눈앞에서. 그래서 추시 대비하는 분들은 정시 대비하는 분들과 함께함으로써 시선을 느껴야 되니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또 정시 대비하는 분들은 붙은 사람들의 수업을 보는 거죠. 상당히 달라요. 되게 재밌는 건 6월 마지막 주까지 2차 강의를 해요. 그리고 7월 1일 날 발표 나고 2일 날 만나게 되는데 보통 그 한 주 동안 많이 변화가 없거든요.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근데 정말 합격의 엔돌핀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합격하죠. 확 달라져요. 그래서 그 한 주간 별거 한 거 없거든요. 사실 연습도 똑같이 했는데 합격했다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바뀌어요. 수업이 바뀌고 면접이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올해 기회가 좋은 것 같아서 매일 그 뭐 한 주씩 한 번씩 하는 거 말고 추시 정시 모두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극대화할 수 있는 강의를 아마도 제 생각에는 추시 대비반 선생님들은 7월 달에 한 번 더 지도를 받으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7월 달에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시험장 가시기 전에. 그래서 발표 나고 나서 7월 달 2주간 진행하면 딱 좋겠다. 그러면 추시 대비 사람은 연습을 2~3배로 또 할 수 있고 정시 대비 사람은 같이 연습하면서 느낄 수가 있죠.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또 합격을 한다면 더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2차 대비가 선생님들께 큰 힘이 될 수 있게 준비를 좀 할게요. 그래서 오히려 좀 밀어놨던 게 잘 됐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들. 자, 그다음 그 밑에 혜택은 각자 읽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 첨삭 밑에 네모 상자 1주부터 12주까지 강의 일정은 이대로 진행을 합니다. 자, 강의 일정은 이대로 진행을 하고 누리과정만 순서가 좀 바뀌죠. 교재 문제로 누리과정 오늘 장학자료 법규하고 다음 주에 고시문 개요 총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 교재 가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논술은 설명드릴게요. 처음 듣는 분들은 논술을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논술 첨삭은 필수입니다. 첨삭 꼭 받으셔야 되고요. 네, 별도로 지금 분리해 놓은 이유는 수강료 외로 논술 첨삭비를 별도로 분류를 해 놓은 이유는 수강료가 비싸져서 논술 강의를 못 들으실까봐 네, 강의라도 꼭 들으시라는 의미로 분리를 한 거지 첨삭이 안 중요해서 분류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첨삭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8월까지 제 첨삭을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들은 9시 반에서는 첨삭을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 좋았어요. 여러 가지로 안 좋아요. 여러 가지로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처음부터 다 가르쳐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해당 선생님께 안 좋아요. 해당 선생님께. 왜? 다 빨간색을 9월 달에 만나면 자포자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출시 때도 몇 분이 포기하신 분들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첨삭을 받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첨삭을 받고 좌절감에 빠져버리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3월 달에 받은 그 빨간펜 첨삭지를 10월에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할 만해요? 포기하고 싶어지죠. 네, 그게 아무리 좋은 교수법이어도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들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첨삭을 안 받은 분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답안지를 제가 첨삭하려면 시간이 2~3배로 더 걸려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선생님들 서술형 답안지 첨삭도 좀 올해는 해드리면 어떨까 고민 중이기 때문에 직강반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미리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첨삭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들은 6, 7, 8월 첨삭을 꼭 받으세요. 그리고 9월 달에 첨삭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8월까지 한 번도 첨삭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9월에는 첨삭 신청을 배제한다는 거 미리 안내합니다. 도움이 안 되세요. 그 실망만 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돼서 오히려 절망감을 많이 가지시니까 그런 면 때문에 전환한다는 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합격 나눔은 네, 소녀의 상 청소하기가 6월 달부터 바로 또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합격 나눔 선물이 있고요. 공립 밴드 공지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마감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 선물은요. 그 밑에 부분 개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뒤쪽에서 보시면
뒤쪽에는 뭐 연강 강의 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차 대비반 있어요. 그래서 2차 대비반 안내, 지금 추시 2차 대비반입니다. 확인하시고요. 사 쪽에 보시면 제 강의의 직강 홈페이지는 여기, 인강 홈페이지는 여기, 문의 있는 분들은, 인강 가족들은 인강 홈페이지, 강의, 그 다음에 자료, 인강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되고요. 직강 선생님들은 학원 쪽에 문의해야 되는 상황은 학원 홈페이지나 전화번호를 통해서. 자, 그 다음 나머지 지금 유아리 유아교육 홈페이지는 개편 작업 중이에요. 그래서 개편되면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보통 우리가 이 방은 홈페이지 자료는 이 홈페이지 방에는 자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근데 이제 올해의 경우에는 많은 자료를 강의 자료로 내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반기 협동학습 팀할 때 해당 홈페이지 공간에서 주로 팀을 합니다. 공부를. 자, 그 다음 밑에 다음 카페가 있고요. 그 밑에 네이버 밴드, 특히 별표는 네이버 밴드죠. 네, 공립합격시켜줘 밴드의 전체적으로 운영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네. 자, 그 다음 밑에 유튜브도 있는데요. 이 유튜브는요, 제발 좀 활용하세요, 선생님들. 그 유튜브 구독하셔가지고요. 저게 있어요. 그 1차의 중행 용어 암기 강의. 그리고 2차 대비 강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쪽집게 특강 강의. 그러니까 그냥 강의 광고만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지개 특강을 치시면 돼요. 검색할 때. 무지개 특강 하면은 1차, 그 다음에 공부관리 특강, 그 다음에 2차 강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추시 대비하는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무지개 특강 검색해서 2차 강의, 2차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해서 한 10개 강의 이상이 있어요. 2차 강의가. 또 1차는 암기해야 되는 용어 중심으로 설명해 주세요 막 이러시는데 그거 설명 강의가 아니고요. 강의 목표가 암기 용어 정리 강의예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게 되게 좋은 강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있는 강의는 그러한 강의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서 1쪽에서 그냥 넘어왔잖아요. 네. 자, 마무리를 좀 합시다. 자, 교직 논술은 이번 주 12일부터 8월 28일까지 강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합격 전략이 오늘 강의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만점 형식과 기출 정복, 그다음 만점 서론, 만점 본론, 만점 결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강의에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푸는 거 어려운 거 뭐 다양하게 어려운 점을 가지고 기본과 심화를 같이 하니까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꼭 같이 들으세요. 자, 그다음에 첨삭은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고, 그다음에 인강도 당연히 첨삭이 진행이 됩니다. 아직까지 인강 첨삭을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직인강 첨삭 동일하게 진행이 돼요. 방법이 다르죠. 인강은 첨삭 게시판에 올려서 참여하시면 되고, 직강은 직접 제출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6월까지는 추시 일정 때문에요. 첨삭을 수시로 이제 일정에 따라 변경해서 제공해 드렸고, 또 교수법에 따라서 2번 나누어서 첨삭해 드리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했는데요. 6월 달부터는 이제 개인 학습을 좀 강화해야 되고 해서 논술은 그 주에 제출하시면 그 다음 주에 받는 걸로 해서 첨삭은 한 번에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첨삭은 제출하시면 그 다음 주에 받으시면 되고, 직강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한 번 결석 시에는 그 다음 주까지만 내실 수 있고, 이제 추가 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인강도 마찬가지예요. 인강생의 경우에는 이제 추가 제출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러니까 5월 말까지는 모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다양하게 규칙을 깨고 진행을 해왔어요. 6월부터는 모든 규칙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특히 인강생들 혜택을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기간 연장해드리고 이 부분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 내에 내셔야 되고, 만약에 그 주에 못 내면 직강하고 동일하게 한 번 결석이라고 인정해서 추가 제출 한 번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비용을 내셨더라도 추가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네, 직인강 선생님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전공에서는 유아교육 개론은 정책부터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쌤들, 유아교육의 기초 공부를 같이 할 거예요. 따라서 다음 주에는 교재가 필수가 아니죠. 우리 교재에는 유아교육 사상사부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의 기초는 수업 자료물로 나가니까요. 다음 주까지 유아교육 개론은 직강반은 교재를 안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리과정의 경우에는 다음 주에는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은 다음 주에 고시문, 개요, 총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합격 족보에는 자료가 없고요. 합격 기출에는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죠? 아닌데 헷갈리고 있다.
없죠. 합격 기출에는 없어요. 그렇죠? 합격 족보에도 없어요, 내용이. 네, 자료물로 나갈게요. 비계랑 지금 헷갈렸어요. 네, 자료물로 갈게요. 그래서 비계 책을 사세요 할 수는 없으니까요. 비계 책 있는 분들은 합격 비계를 들고 오세요. 개론 합격 비계, 누리 합격 비계, 물론 수업 자료로 나갑니다. 왜? 비계 책 없는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인간가족들은. 그래서 인간가족은 합격 족보 문제를 사실 때 합격 족보 책을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합격 기출책을 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시 때 열심히 봤잖아요, 선생님들 책. 그래서 너무 전 지저분해요 하면 새로 사시는 걸 저 추천할게요. 새로. 왜냐하면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진행도 다르고, 그래서 새로 사서 같이 보시는 것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그래서 교재비 부담이 많이 돼요. 그러면 추시 때 본 자료 보시고, 교재비 부담 괜찮은 것 같아요 하면 새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새로 사서, 네. 자, 그 다음에, 그 누리과정의 경우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합격 그냥 수업 자료로 나간다. 그래서 교재는 3주차부터 들고 오시면 되는 거죠. 네, 3주차부터 신의사 예자 순서로 가는데 2주에 한 과목씩 끝냅니다. 2주에 한 과목씩. 그래서 3시간 반 수업이에요. 짧아요. 항상 문제는 미리 다 풀어 오셔야 되고, 그리고 강의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복습 숙제 드리면 복습하셔야 되고, 다른 숙제 없어요. 계속 읽기 숙제는 계속 할 겁니다, 선생님들. 대신 쪽지 시험, 그 다음에 해설 강의 자료, 그 다음에 세부 자료, 이러한 것들이 추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2차 대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달에 발표 나고 같이 하면 좋겠죠, 선생님들. 싫으세요? 따라오세요. 진짜 좋아요. 네. 그래서 붙은 분도 좋고, 붙지 않은 분도 좋고, 다 좋은 강의가 바로 그 2차 직전에 듣는 강의예요.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들께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흡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붙은 사람들, 먼저 갈 사람들, 우리보다 몇 달 갈 사람들을 응원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또 몇 달 갈 사람들은,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합격해서 몇 달간 이후에 오셔서 또 같이 도움 나누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협동학습이 가능한 2차 강의 준비할게요. 자, 이제 중요한 걸 좀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간가족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쪽지 시험을 보시면 되지요. 네, 쪽지 시험은요. 직강은 추후에 제공이 없어요. 그냥 참석하신 분들만 제공하고 아웃이에요. 자료를 폐기 처분할 거예요. 인강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올려드리지만 직강의 경우에는 9시까지 오셔서 시험 직접 보세요. 왜냐하면 상담을 좀 해야 되거든요. 매주. 자, 그래서 쪽지 시험은 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9시부터 시작이에요. 네, 시작해서 채점하고 제출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 쪽지 시험은 자율이 아니고 강제고요. 물론 자율적으로 저는 참여 안 하고 시험 문제도 안 보면 돼요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먼 거리, 너무 이동거리, 그러니까 새벽 첫 차를 타고 이 시간에 도착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아이들 육아 문제 때문에 도착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합당한 이유라면 오케이예요. 그렇지만 뭐 주별로 저는 사건이 터져서 못 가고요.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냥 무조건 참여하는 걸로 진행하고 참여 안 하시면 자료를 안 받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오전에 10시부터 직강의 경우에 21시까지 밤 9시까지 수업이고요. 수업 시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오늘만 변동이 있어요. OT 강의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21시부터 21시 50분까지만 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10시에 학원이 정리정돈하고 문 닫고 나가셔야 되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10분 정도 정리하고 나가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인데 이건 협동학습이라고 명명을 할 거예요. 협동학습인데 이 협동학습은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이해 숙제. 이해, 하나는 암기. 자, 암기는 고시문으로 갈 거예요. 고시문 암기. 네, 고시문 암기를 팀을 짜서 매주 제가 지정해드리면 그 부분을 외우셔서 연구실로 들어오셔서 팀별로 입실하셔서 팀별로 평가를 받으시는 거고, 항상 규칙은 적용을 합니다, 선생님들. 잘할 경우와 못할 경우. 네, 제가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하고 팀하고 암기하면서 엉망으로 해가지고 오면 아웃을 시킬 거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는 못해도 돼요.
그러나 성의는 보여야 되겠죠. 성의는. 그래서 예를 들어 구성 방향 외워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다 못 외우더라도 뭐 7가지 중에 5가지는 외워온다거나 이러한 성의를 보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완벽하진 않아도 돼요. 틀려도 돼요. 그러나 참여하시는 분들은 팀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럼 내보낼 겁니다. 이거는 제 마음이어도 되죠. 지도교수가 지도하는 거니까. 이거는 선생님들 수강료에 없어요. 제가 봉사하는 거예요. 1시간을. 그러면 제대로 공부를 하시란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되게 간절하거든요. 올해가 정시가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 뭐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소문은 귀도 닫고 눈도 닫으세요, 선생님들. 그 뭐 법안 발의 뭐 이거는 안 될 거였기 때문에 6월 초에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났었고요. 근데 이제 신문으로는 이제 최근에 나왔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TO 사전 예고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왔죠. 지금 그 법안 발의 문제랑 겹쳐가지고, 그런데 그 사전 예고가 못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가 마지막, 그래도 우리가 유치원 선생님들이, 경쟁률이 좀 낮은 시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경쟁률이 선생님들 정시가, 이번 추시가 40대 1 막 서울 이래가지고 높아요 막 이러는데 그거 높은 게 아니고 허수예요, 허수. 준비 안 한 사람들이 다 신청한 거예요. 임용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으면 1000명이에요. 임용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나머지 이제 직장인들이 시험 보고 한번 시험 봐볼까 해서 시험 보고 이번 추시는 워낙 또 소문이 많았잖아요. 광고가 진짜 잘 됐잖아요. 작년부터.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 유아교육과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다 봤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쟁률 말고요. 실체 경쟁률. 실제 경쟁률로 낮은 경쟁률,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보는 낮은 경쟁률로 많이 뽑는 건 올해가 마지막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시를 좀 아쉽게 놓친 사람들이 있다면 정시 때는 종지부를 좀 찍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문제풀이반 그 진행도 좀 바꿀 예정이에요. 그럴 예정이 전혀 없었는데 추시 시험 문제 보면서 너무 많이 반성이 돼서 또 도와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현장 가서 시험장에서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걸 보완하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고 무엇보다 흐름상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안 뽑아주면 의미가 없어요. 안 뽑아주면 어쨌든 잘하는 사람들이 먼저 가는데 많이 뽑아주면 조금 열심히 한 사람들이 붙을 확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 쪽지 시험도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밑에 있는 이거는 자율이에요. 강제가 아니에요. 자율이고 자율적으로 팀에서 하시게 되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가 없어요. 들어오신 이상 같이 하셔야 되고 나가시는 경우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해와 암기로 진행을 하는데 이해는 보통 20분 정도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암기는 30분에서 그 이상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개월로 진행을 하니까요. 한 팀별로 암기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길게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그러니까 막 신체 운동 건강을 통으로 외우세요 이러진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내용 범주로 쪼개서 하나씩 외워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단계별로 갈게요. 9시월 되면 이제 통으로 외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안내를 할 거고 이미 통으로 암기가 된 분들도 차별 없이 그냥 똑같이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목적 목표만 외워가지고 오세요. 뭐 이렇게 해서 몇 분 안에 끝나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반복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해 공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내용 중에 많지는 않아요. 한 열 몇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잘 이해 못하고 시험장 가서 알면서도 응용해서 쓸 때 못 쓰는 거, 못 찾는 거 이러한 것들 키워드만 가지고 중획들을 가지고 제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시고 그리고 공부에 참여하시면 돼요. 비법은 전략은 비공개할 겁니다. 선생님들. 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하고만 공유해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직강의 경우에 이게 새로 들어온 교수학습 과정이에요. 이게 원래 없었어요. 6, 7, 8월 강의에. 또 이거 직강의 경우에 이게 이 두 가지가 새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좀 열심히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제 시간을 여기다 투자하잖아요. 선생님들께.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꼭 좀 잘 참여하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 시간 강의 시간에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강의에 참여해서 공부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6, 7, 8월에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거는 이해와 그다음에 기초암기예요. 기초암기.
그리고 물론 이제 강의 중에 계속 그 암기 숙제를 드릴 겁니다. 물론 쪽지 시험 이외에 많은 자료들을 선생님들께도 드릴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 반은요 너무 많이 나갔어요. 안 나간 자료가 딱 하나예요. 세부적인 내용, 지엽적인 내용,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들. 그래서 그건 선별해서 제가 필요한 만큼만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공부할 수 있게 내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OT 강의, 지금 이 시간은 OT니까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논술반, 그 다음에 오늘 개론반, 그 다음에 누리반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강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논술은 합격 전략 강의를 10분 쉬고 바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개론 경우에는 제사주기 유치원 평가, 그 다음에 교육 법규 자료 가지고 오늘 시작을 해볼 거고요. 왜냐하면 법규와 정책은 빨리 읽으셔야 되겠죠. 이제 한동안 손 났죠. 또 그 다음에 느리가정의 경우에도 장학 자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거 보면 되게 든든할 텐데요. 다 나왔어요. 그 자료들에서 우리만 하면 돼요. 공부를. 네, 힘내자고요. 자, OT 참여하시느라고 아침 일찍 오셨죠, 선생님들. 또 인강생들 피곤한데 OT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죠. 혹시 인강가족들은 맨 앞과 맨 뒤만 본다는 전설이 좀 있어서요. 혹시 그랬다면 다시 앞으로 가셔서 전체를 좀 다시 한번 꼭 들으세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6, 7, 8월 달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선생님들 목표가 뭡니까? 합격이잖아요. 뭐가 되는 게 목표예요? 공립 유치원 교사죠. 네, 자세 만드시고 마무리는 나는 공립 유치원 교사다로 마무리할게요. 포기하기 있기 없기? 없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좀 많이 부족했겠지만 또 앞으로도 저는 또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렇지만 네, 뭐 하나라도 더 해드릴 수 있도록 6, 7, 8월에도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하고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공립 유치원 교사다로 OT 강의 마무리합니다. 자, 정면 바라보시고 정면 바라보세요 하면 미소를 그냥 만들어내셔야죠. 이제는 자동 교육반입니다. 네, 나는 공립유치원 교사다. 배에 힘주고 눈 크게 뜨세요. 긍정의 언어는 항상 긍정의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외친 다음에 조금이라도 행동으로 계속해서 실천을 하면, 그래서 외치신 다음에 한 주 동안 조금씩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오세요. 나는 공립유치원 교사다. 자, 준비 시작! 네,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실 수 있도록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